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셔도 좋고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급하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라디오를 틀어놓듯 물 흐르듯 편안하게 귀만 열어두시면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을 겪곤 합니다. 분명히 지난번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그런 사람 만나지 않겠다고, 다음에는 정말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을 만나겠다고 그렇게 굳게 다짐을 했는데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 옆에 또 비슷한 사람이 와 있습니다. 얼굴은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처음 만난 장소도 다 다른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공기, 나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결국 내가 느끼게 되는 그 외로움의 색깔이 소름 끼치도록 똑같을 때가 있죠. 대체 왜 나는 늘 이런 사람만 꼬이는 걸까? 내 팔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탓하며 잠 못 든 밤이 있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큰 위로와 해답이 될 겁니다. 이건 당신이 부족해서도,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아주 깊은 곳, 우리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무의식의 지도가 그렇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왜 나는 늘 같은 유형의 사람을 만나는가에 대해 아주 조용하고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당신의 지난 연애들이, 그리고 지금의 관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간절함이 죄는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랑을 찾는 방식이 아주 오래된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을 뿐이죠. 지금부터 그 습관의 겹들을 하나씩 천천히 벗겨내 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우리가 반복해서 같은 유형을 만나는 심리, 그 첫 번째 겹은 바로 낯선 행복보다 익숙한 불행을 선택하는 마음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머리로는 행복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다정하고 안정적이고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사람을 원한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좋습니다. 아,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상하게 지루함을 느낍니다. 뭔가 빠진 것 같고 가슴 뛰는 설렘이 없다고 느끼죠. 반대로 나를 조금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어딘가 그늘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뇌는 비상벨을 울리면서도 동시에 강한 끌림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는 좋은 것보다 익숙한 것을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였든, 아주 강렬했던 첫사랑의 기억이든, 내가 사랑이라고 처음 학습했던 감정의 형태가 불안이나 눈치 보험, 혹은 애타는 마음과 결합되어 있었다면, 우리 무의식은 그 불안함이 느껴져야만, 아,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인식합니다. 너무 평온하고 따뜻한 사람은 낯설어요. 이 낯설음이 우리 무의식에는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나쁜 남자 싫어라고 하면서도 가슴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익숙한 패턴을 가진 사람에게 자석처럼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뇌가 익숙함을 좇는 본능적인 작용일 뿐이에요. 두 번째로 살펴볼 마음의 겹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구원 환상입니다. 주로 책임감이 강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이 함정에 자주 빠집니다. 상대방이 가진 결핍이나 상처, 혹은 불안정한 모습을 볼 때 도망치고 싶은 마음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품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드는 거죠. 상대의 어두운 면을 보면 마치 내가 그 어둠을 밝혀줄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분들은 멀쩡하고 문제없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효용 가치를 느끼지 못해 시시해합니다. 오히려 손이 많이 가고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하고 어딘가 망가져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며 안도감을 갖죠. 상대가 나에게 의존하고 내가 상대를 케어하는 그 구조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관계는 결국 당신을 소진시킵니다. 당신은 연인이 되고 싶은 건데 어느새 엄마나 상담사가 되어버리니까요. 늘 챙겨줘야 하는 남자, 철없는 남자, 혹은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남자만 꼬인다면 한번 조용히 자문해 보세요.
나는 사랑받고 싶은 걸까? 아니면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세 번째 겹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건 조금 더 미묘한 지점입니다. 바로 나의 억눌린 그림자를 대신 살아주는 사람에게 끌리는 심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평생을 모범생으로, 착한 딸로, 반듯한 직장인으로 살아온 여성분이 있습니다. 늘 감정을 절제하고, 남을 배려하고, 예의 바르게 살아야 했죠. 그런데 이분이 만나는 남자는 늘 제멋대로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욱하면 화도 내고, 자유분방한 유형입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리죠. 저런 사람 감당 못해. 하지만 본인은 그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내가 평생 억눌러왔던 욕망을 대신 실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도 소리 지르고 싶은 욕구, 막 살고 싶은 욕구, 이기적이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그걸 꾹꾹 눌러왔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그걸 아무렇지 않게 해내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죠. 나의 그림자를 그 사람이 대신 살아주니 그 자유로움이 너무나 매혹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제멋대로인 성격 때문에 상처받게 되죠. 내가 갖지 못한 혹은 내가 버린 나의 일면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반복해서 같은 유형을 만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겹은 끝내지 못한 숙제를 다시 펼치는 시간입니다. 이 말이 조금 아프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감정적 과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그 대상과 가장 비슷한 사람을 무대로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무뚝뚝하고 권위적인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던 욕구가 좌절된 경험이 있다면 성인이 되어서 아주 다정하고 나만 바라보는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아버지처럼 무뚝뚝하고 권위적인 남자를 선택합니다. 왜냐고요?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이번에는 아버지와 닮은 이 남자를 변화시켜서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무의식의 오기가 발동하는 겁니다.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성공할 거야. 그래서 그 차가운 남자가 나에게만 따뜻해지기를, 그 무심한 남자가 나에게만 관심을 주기를 기다리며 고통스러운 노력을 반복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반복 강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끝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숙제를 붙들고 엉뚱한 사람에게 채점해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겹은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혹은 몇 번의 만남 속에 스치듯 지나가는 쎄한 느낌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약속 시간을 너무 쉽게 어긴다거나 식당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한다거나 전 여자친구 험담을 너무 심하게 한다거나 하는 사소한 신호들 말이죠. 그때 당신의 내면에서는 분명 사이렌이 울렸을 겁니다.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예전 그 사람 느낌인데? 하지만 우리는 그 직감을 애써 무시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 이 사람 외로워서 그런 걸 거야. 나한테는 잘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합리화를 하며 그 신호를 덮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외로움이 너무 크거나 그 사람이 주는 조건이나 외모 같은 다른 매력이 너무 달콤해서 불편한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늘 같은 유형을 만나는 분들의 공통점은 직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직감을 믿지 않고 상대방의 변명을 더 믿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머, 이거 완전 내 이야기인데 하고 놀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나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신의 패턴을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반전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혹시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모습이 강화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만나는 남자마다 나중에는 입을 닫고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라고 호소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대화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분은 남자가 입을 열 때마다 분석하고 지적하고 감정을 확인하려 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해? 왜 아까 표정이 그랬어?
내 말이 틀려? 상대방은 그런 추궁이 부담스러워 점점 입을 닫게 되었고 결국 회피형 남자가 되어버린 거죠. 원래 회피형을 만난 게 아니라 나의 불안이 상대를 회피하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아주 조심스럽게 열어두어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안 준다더니 다들 처음만 잘하고 나중엔 소홀해져요.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그런데 혹시 연애 초반에 상대가 주는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받기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상대에게 너무 모든 것을 다 맞춰주며 나라는 사람의 매력과 긴장감을 스스로 지워버리진 않으셨나요?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하지 않으면 상대도 나를 소중히 대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늘 나쁜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너무 착한 내가 그들을 긴장감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현실의 장면들을 떠올려 보죠.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느 모임에 갔습니다. 아주 젠틀하고 예의 바른 분이 다가와 명함을 건넸어요. 말투도 차분하고 옷차림도 단정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사람에게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좋은 분이네 하고 맙니다. 그런데 저쪽 구석에 뭔가 약간 삐딱하게 앉아 있거나 사람들과 잘 섞이지 않으면서 시니컬한 농담을 던지는 남자에게 시선이 머뭅니다. 그 남자가 툭 던진 한마디가 왠지 가슴에 남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그 남자의 그 눈빛이 자꾸 생각납니다. 저 사람,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패턴이 작동하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당신은 매력을 느낀 게 아니라 익숙한 위험을 감지한 거예요. 또 다른 장면을 볼까요? 연애 초반입니다. 남자가 연락이 좀 뜸해졌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식었나 보네. 나도 내 할 일 해야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1분마다 화면을 확인하고 내가 뭐 실수했나? 또 사고가 났나? 온갖 시나리오를 쓰며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러다 남자가 미안, 바빴어라고 짧게 톡을 보내면 안도감과 함께 짜릿한 쾌감을 느낍니다. 이 불안과 안도의 반복, 이걸 사랑의 깊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당신은 또다시 나를 불안하게 하는 남자의 굴레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지긋지긋한 패턴을 끊어내고 정말 나를 아껴주는 편안한 연애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실천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즉각적인 스파크를 의심하세요. 첫눈에 반했다? 만나자마자 운명 같았다? 대화가 미친 듯이 잘 통했다? 죄송하지만 그건 운명이 아니라 패턴의 재가동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나의 결핍과 상대의 결핍이 딱 맞아떨어질 때 그런 강렬한 스파크가 튀거든요. 오히려 처음에는 좀 밍밍하고 불타오르진 않지만 대화할수록 은은하게 편안해지는 사람. 심심한 듯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줘보세요. 설렘은 금방 사라지지만 편안함은 평생을 갑니다. 지루하다는 느낌을 평화롭다는 단어로 바꿔서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리스트가 아니라 절대 안 되는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우리는 보통 이상형을 그릴 때 키가 크고 다정하고 능력 있고 이렇게 좋은 점을 나열합니다. 하지만 패턴을 끊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단점을 적어야 합니다. 연락 두절되는 사람, 술 마시면 변하는 사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리스트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차없이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번엔 다르겠지, 내가 고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당신은 사람을 고치러 온 수리공이 아닙니다. 세 번째, 나의 결핍을 스스로 채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외로우면 아무나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내가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 나를 구원해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연애를 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으로 승화될 때,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단단해질 때, 비로소 건강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
참 야속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거나 나와 똑같이 상처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늘 같은 유형의 사람 때문에 아파했다면 그건 당신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랬던 겁니다. 사람을 믿고 싶었고 끝까지 노력해보고 싶었던 그 순수한 마음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남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먼저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인연은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따뜻한 봄 햇살처럼 편안합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혹은 앞으로 만날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롤러코스터 태우는 사람이 아니라 벤치에 앉아 함께 지는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런 평온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아주 차고 넘치게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엉킨 마음을 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이거 내 이야기인데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댓글로 편하게 털어놓아 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서로 위로하며 큰 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밤은 지난 연애의 후회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평온한 사랑을 기대하며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